가축이 되기 아주 오래전 닭이 살던 고향은 숲이었습니다. 닭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닭이 행복하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 닭을 키우는 겁니다. 건강하게. 숲은 모든 생명의 행복한 안식처. 부부도 숲에 기대 마음을 쉽니다. 숲에서 살고 있고 뭐 일하는 것도 숲에서 일하고 우리가 노는 것도 주로 숲에서 놀고. 모든 길은 숲으로 통한다. 우리는. 숲에겐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에겐 숲이 필요하다 했던가요? 그래서 부부는 도시를 떠나 숲에 깃들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8월은 짙은 초록의 계절입니다. 풀 냄새를 맡으며 달려가는 출근길. 최세현 씨의 일터는 해발 800m 고지의 둔철산 중턱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잤나? 아이고. 아침 달라고 난리네요. 자, 밥이 왔습니다. 밥 먹자. 자, 밥 먹자. 에이. 유정란 농장을 운영하는 세현 씨는 800마리가 넘는 닭들의 아침 식사를 매일 손수 챙깁니다. 자, 밥 먹자. 요즘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도 자동화가 대세인데요. 이곳에선 모든 작업이 수동입니다. 닭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그렇지만 세연 씨에겐 이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닭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달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저기 구석에 가 있거나 여기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은 좀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도 닭들의 건강 상태는 이상무. 그 비결은 이 농장이 갖춘 환경에 있습니다. 닭은 모래 목욕으로 몸에 붙은 찐득이를 떼어내는데요. 이처럼 닭의 습성을 배려한 농장은 세현 씨의 노동력 말곤 일체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탄소 제로입니다.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제일 좋은 조건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 공기, 햇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우리가 지하수로 계속 흘려보내서 항상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숲속에 있는 공기가 항상 순환할 수 있고 햇빛이 항상 들어가게 그렇게 닭장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냥 옆에서 모이만 주면은 제 할 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 닭을 키우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연이야말로 5성급 호텔. 그래서 초록 지붕 아래 자리한 이 농장의 이름이 꼬꼬들의 호텔입니다. 나오세요. 아침 식사를 마친 닭들은 마당에 나와 운동도 하고
자유 시간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아유, 이게 누굽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호텔에 들었네요. 두꺼비가 피부에 독성을 가진 걸 알아서 닭은 본능적으로 두꺼비를 피합니다.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담장입니다. 닭들은 숲을 이리저리 쏘다니며 뷔페식 점심을 즐깁니다. 흔히들 어리석은 사람을 닭에 빗대지만 천만의 말씀. 때가 되면 알아서 집에 찾아올 만큼 영리한 동물이 바로 닭이랍니다. 닭의 입장에서 닭을 키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우는 게 아니고 닭을 보살피자. 그런 의미로 닭을 키우고 있거든요. 닭이 행복해야 달걀도 좋은 달걀이 나올 것이고 저도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닭이 행복하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세현 씨에게 닭은 가축이기 전에 초록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거든요. 세연 씨에게 숲은 일터이자 쉼터입니다. 닭을 보살피고 남는 시간에 세연 씨는 종종 둔철산에서 내다 보이는 앞산 지리산을 오릅니다. 야, 이 녹색 터널이 너무 좋네. 진짜 숲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푸른 하늘하고 이 자기나무 잎사귀하고 이 대비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늘색 도화지에 나무들이 그린 그림은 천천히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자연의 갤러리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앞만 보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습관도 숲에서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숲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능력이라는데 잘 쉰다는 건 과연 뭘까요? 세연 씨는 숲에 와서 그 답을 찾았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시리휴자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나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나무에 기대는 그 자체가 바로 휴식이 되는 거죠. 매일 제가 숲을 바라보고 숲과 서로 이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숲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식구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랑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실은 나무가 숨을 내쉬면 그걸 제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숨을 쉬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시고 그게 서로 호흡을 교환하는 거죠. 도시를 떠나 초록의 숨결을 마시고 살아온 지 올해로 22년째.
어느덧 세연 씨도 숲과 한 몸이 됐습니다. 제 혈액형이 22년 전에는 B형이었는데 여기 지금 지리산에 둥지를 털고 난 이후에 서서히 혈액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혈액형이 초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숲으로부터 저는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초록의 기운을. 자연에 발을 담그고 물화일체가 되는 시간. 세연 씨가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무릉도원입니다. 삶의 이정표는 어떤 질문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세연 씨는 결국 도시를 떠나 숲으로 왔습니다. 아유, 감이 많이 떨어졌네. 채 익기도 전에 떨어졌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는군요. 이 감나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이사 와서 처음 심은 감나무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감을 많이 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분을 골고루 못 주니까 다 크기 전에 미리 어릴 때 감나무를 툭툭툭 땅에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밤새 그냥 여러 개 떨어져 있잖아요. 과욕을 부리지도 미련을 떨지도 않는 감나무에게서 과유불급의 지혜를 배운답니다. 나무는 저축을 하거나 다른 호주머니를 찾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자기가 생각해서 감당할 만큼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우, 이건 잘 익었네. 아니, 풀밭에서 보물찾기라도 하시나요? 뭘 그렇게 주우십니까? 이것도 벌써 새들이 먼저 맛있는 거는 새들이 더 빨리 먹습니다. 콕콕 찍어. 그래도 뭐 새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 해도 좀 뭐 좋은 거죠. 뭐 나 놀아 먹는 거니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마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나무가 그 오얏나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자두입니다. 이쪽 안쪽에 들어가 봐. 안쪽에. 여보. 요 안쪽에. 여기 수국 있는데. 뱀 조심해라. 뱀 조심. 그러다 뱀에 물릴라. 자두나무도 이 숲에 이사 와서 처음 심은 나무 중 하나인데요. 하도 키가 커서 열매를 딸 엄두를 못 낸답니다. 그래서 늘 새들에게 양보하지요. 새들이 먹고 남은 열매를 나무가 떨고 주면 그제야 겨우 한 입씩 맛을 본답니다. 좀 더 주워와. 뭔 소리야? 그래서 좀 그냥. 작게 키워야 아니. 이거 자두를 좀 따먹을 텐데. 내가 지금 맨날 나무가 너무 얘기하잖아. 커가지고. 아니, 저게 저 유실수가 아니고 관상용이라고 생각하라니까. 봄에 팝콘처럼 피는 그 꽃 보고 그다음에 과일은 달린 것만 봐도 저 얼마나 좋아. 그냥 충분히 둘이 사는데 저 뭐 얼마나 먹겠다고. 맨날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 그 정도면 따서 충분하지. 먹고. 뭘 얼마나 먹는다고.
숲에 들어와 살겠다는 건 욕심을 버리겠다는 결심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건 그저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뜻. 부부가 마당에다 애써 텃밭을 꾸리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 주변에 약초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이면 이렇게 뜯어먹을 나물도 많아요. 신선초, 참나물, 머위, 막 해마다 올라오는 뭐 부추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제때에 다 뜯어먹질 못하거든요. 스스로 자란 산나물에 화초와 잡초가 뒤섞인 마당은 숲을 닮은 지 오래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 마당 이고 요 경계에서 저쪽은 이제 그냥 그 지목이 임야, 여기는 대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구분이 안 되죠. 뭐 임야나 대지나 똑같이 뭐 잡초 풀투성인데요. 뭐 그래서 저희 마당을 저는 항상 풀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부부도 숲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댁 저녁 식사 당번은 세연 씨입니다. 닭갈비 칼라가 예술이죠. 네, 그거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에 마당에서 딴 매실로 담근 진액을 넣어 맛의 화렴점정을 찍어줍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어. 진짜 맛있다. 싸먹어봐 싸면. 직장을 다니는 아내 이종숙 씨는 남편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답니다. 원래 남이 차려주는 밥이 맛있는 법이라나요? 편하고 좋죠. 집에 오면 배고픈데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제가 한 벌써 이 사람 저 한 4, 5년 전까지는 평생을 제가 삼식이로 살았거든요. 직장 다닐 때도 직장이 사택이어가지고 아침 저녁뿐만 점심까지도 집에서 먹었거든. 한 3년째? 4년? 아 3년? 4년째? 4년 차구나 이제. 4년 차 제가 이제 저녁만큼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30년은 했잖아요. 돌리면. 그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이제 광산을 개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시멘트 원료가 되는 석회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산을 계속 깎아 먹었거든. 사실은 석회석 광산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세연 씨는 더 늦기 전에 바꾸고 싶었답니다. 이 숲에 통나무 집을 짓고 들어와 살게 된 이유입니다. 부부는 자연에 진 빚을 갚진 못할 망정 더 이상 훼손하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실천하며 삽니다. 물만 이거 설거지를 할 때 좀 충분히 불리고 또 바로 닦고 충분히 불려서 바로 닦으면 세제 안 써도 깨끗하게. 물이 세정 역할을 거의 다 해주죠. 물만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숲에선 자연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하고 욕실에 나오는 물이 이제 생활호소 열로 나오거든요. 이 물이 이제 땅으로 스며들기 전에 여기는 고말이나 그다음에 이거 갈대나 노란 꽃창포나 이런 식물들이 수생식물들이 물을 정화를 1차로 시켜주거든요. 땅이 또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며들면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자체가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물을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풀. 그래서 이름도 고말이라는군요. 참 정직한 이름입니다. 숲에 들어와 살다 보니 인공 정화 시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이미 자연에 있더랍니다. 물을 안 쓰는 수세지 가장실을 안 쓰고 또 합성세제를 안 쓰고 하는 건 좀 불편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에게 다시 유익하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용함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용한 불편함이다.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 자연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불편입니다. 숲에 들어와 살면서 나무에 귀를 기울이게 된 세연 씨는 사람들에게 나무의 사연을 들려주는 숲지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나무는 이파리도 예쁘고 나무 썰모도 많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가 적긴 한데 잘라서 직접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물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하죠?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지를 한번 덜어내 볼게요. 덜어내도 물은 그야말로 잉크처럼 그렇게 생겼죠. 잉크빛처럼, 그죠? 한번 따라 볼까요? 자, 파란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물을 푸르게 만드는 나무. 물풀의 나무예요. 그래, 이게 바로 물풀의 나무입니다. 자, 옛날엔 물풀의 나무 수액이 눈병을 고치는 약재로도 쓰였답니다. 바쁘게 사느라 늘 지쳐있는 도시인들이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는데도 초록의 숲만큼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도 광주를 한 달에 한 막 번씩 여기 와서 얻은 에너지로 한 달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싹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시 와서 또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얻어가서 또 살고. 그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되고. 저희들이 정상 정복을 위한 산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엄쉬엄 걸으면서 느릿느릿 걸으면서 숲의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같이 걷는 길동무들도 물론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저 스스로 숲의 고마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세연 씨는 아직 출근 전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마당에 나왔을까요?
아이고 이놈 어디 갔다 왔지? 외박하고 들어왔어. 네 방에 들어가자. 여기 네 방에. 아하, 간밤에 외박을 했군요. 오케이. 자, 어떨 때는 꼭 저 멀리 가 있는데 알아 있어요. 멀리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다행히 주변에 닭을 노리는 포식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알가지로 왔습니다. 자, 아이, 차, 알 많이 났나? 아이고, 안 붙여. 아이고, 많이 났네. 암탉이 갓 낳은 따뜻한 달걀을 세연 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거둡니다. 산란장을 열 때 노크를 하는 것도 같은 마음에서죠. 자, 다음, 알가지로 왔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 들어갈 때 녹하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놀래잖아요. 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중요한 알을 낳고 있는데 이 민감한 시간에 벌컥 문을 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닭들이. 암탉도 알을 낳을 때 산통을 겪는답니다. 산고를 덜어줄 순 없지만 건강하고 안락한 삶은 얼마든지 보장해 줄 수 있지요. 닭은 사실은 일조 시간에 따라 산란율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저희 농장은 일체의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 자체가 없고 자연 채광만으로 닭들이 알을 낳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력 말고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닭은 가축이기 이전에 이 숲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저 닭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다 시켰고 아이들 성장해서 사연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린 게 저 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저희 식구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의 뭐 우리 식구라고 보면 딱 맞죠. 예. 세연 씨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사육 환경에 무엇보다 공을 들입니다. 닭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은 결국 사람에게도 이로운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병아리들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이불과 담요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왕겨는 담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부엽토도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 부엽토는 이제 이불이 되는 겁니다. 왕겨와 부엽토에 든 미생물은 닭똥을 분해하고 냄새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왕겨와 부엽토와 개분으로 이제 숙성된 훌륭한 퇴비도 또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비는 다시 밭으로 나가거나 논으로 나가서 또 다른 이제 우리 벼나 채소를 키우는 거죠. 그 채소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환하는 거죠. 연결되어서. 자, 오늘 저녁은 뭘 해서 드시려나요? 아, 이건 닭 요리와 궁합이 좋다는 그 엄나무로군요. 저녁 메뉴가 아마도 삼계탕인가 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시를 무섭게 달고 있는데, 초식 동물들이 나무 가지를 잘라 먹고 이파리를 잘라 먹으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얘도 이제 이 정도 커버리면, 여기 덩치가 커지면 여기
가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어도 나를 지킬 수 있다. 가시 돋친 어린 가지가 사춘기 소년이라면 가시가 없는 둥치는 귀가 순해지는 나이, 이순에 비유할 수 있다는군요. 사람하고도 생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이 부드러워지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나무나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데쳐도 먹고 쌈으로도 먹기 좋은 이 산나물은 명이렵인데요. 하늘이 준 유용한 식물이라 해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답니다. 이건 이제 신선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맛있는 나물인 거죠, 그냥. 쓴바귀처럼 맛이 쌉쌀한 왕고들배기도 여름철 식욕을 돋우는 찬거리로 그만입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 또 이 야, 내가 이게 집이 잡으겠다. 세연 씨가 저녁 준비에 특별히 신경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반가운 손님들은 모두 세연 씨처럼 소규모로 자연 양계 농장을 운영한답니다. 고추가 말자. 이거는 누구 심으신 거예요? 농부들은 쭉정이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당신 제일 작은 거 오늘. 사실 제일 맛있는 건 원래 먹는데 집신지 뭐 헌신 신고 뭐 달걀 생산하면서 노다지 깨진 거 뭐 바람만 먹고. 바람만 먹고. 맹 우리 그저 친환경 유정란 유정남 패밀리. 유정남 쉽게 패밀리. 유정란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작은 유정란 패밀리. 서로를 교과서 삼아 더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려고 하지요. 하나하나 우리 땀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성격의 농사입니다. 이 유정란 농장을 하는 게. 그래서 하니까 나름대로는 또 보람도 느끼고. 생각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든든한 가족입니다. 올여름은 하늘이 유난히도 변덕스럽지요. 끝난 줄만 알았던 장맛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 오니까 좋네. 부부에겐 숲에서 만나는 모든 날이 그저 좋은 날입니다. 도라지가 팡 터졌네 이제. 꽃이. 나 보물이었는데. 그것도 하나 터질라 그런다. 맑은 날은 화사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청량해서 또 좋은 게 숲의 매력이라는군요. 비 오는 날 숲으로 가라. 더 아름답습니다. 다들 비 오는 날에는 이 나무들이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씩 달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그 물방울 다이아처럼 보이거든요. 비 오는 날 또 좋은 거는 이 나뭇잎들이 빗방울을 받아내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소리도 굉장히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이 빛 속에 우두커니 서서 나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휴식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될 그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동안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 올 때 열심히 모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참 나무들이 신기한 게 저는 저렇게 큰 15m, 20m 나는 나무들이 이 비 오는 날 물을 쫙 뽑아 올리잖아요. 이제 물관을 통해서. 근데 일체의 그 전기도 안 쓰고 모다도 없는데 그 높은 데까지 물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건 진짜 신비로워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자연은 모두 제 나름의 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중입니다. 부부는 그런 자연을 부지런히 닮아가는 중이고요. 땅에 스며든 빗물과 8월의 뜨거운 햇살이 꽃으로 환생했습니다. 아이 당사화가 지금 만개했던 이제 막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와, 많이 폈네. 초봄에 피는 이파리하고 여름에 피는 꽃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장사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장사화잖아. 상사화 꽃이 폈다는 건 여름이 떠날 채비를 막 시작했다는 뜻이랍니다. 이 생태 달력은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당만 보고도 지금 계절이 언제쯤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꽃들은 정말 자기는 달력도 안 보면서 꽃들한테 알람도 없거든요. 알람 소리도 안 들려도 딱 지가 필 때 딱 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지만 장막 끝엔 어쩔 수 없이 풀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숲에 살면서 피하기 힘든 자연과의 타협입니다. 아이고 저런 벌에 쏘이셨나 본데요. 아우 말벌집이 거기. 아니 말벌에 쏘인 거면 얼른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린데? 뭐라도 약이라도 바르세요. 약이라도 바르시죠. 대박 물린데 대박. 어이구 이거 참 걱정이 되는데요. 정작 세연 씨 부부는 덤덤합니다. 저기 보일러실에 이거거든요. 앞에 일단 봐요. 아니, 블루실. 보일러실에 못 지으니까 그 밑에다가 풀숲에다가 아니, 그거. 말벌집을 지어놨어. 제가 좀 면역력이 세가지고 지네한테 하도 물리고 해가지고 말벌한테 물리도 별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없습니다. 22년간 산에서 살다 보니 단련이 돼가지고. 원래 살던 자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들 땅 빌려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리면 물린 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둔철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황매산. 이 위도 좀 쳐다보세요. 그 나뭇잎이 너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아내 이종숙 씨는 이곳 수목원에서 일합니다. 산수복, 그죠? 근데 여기에서 꽃이 어떤 게 꽃일까요? 그 안에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이게 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헛꽃이에요. 장식꽃. 안에 게 진짜.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진짜 꽃이에요. 근데 요 하나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곤충을 불러오겠어요? 너무 작아서. 그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장식꽃까지 화려하게 해서 예, 곤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곤충을 불러온 다음에 요 부근에 꽃들이 수정을 하면 이 장식꽃을 딱 뒤집어. 이제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다른 데 가봐. 산수국이 뛰어난 지략가라면 버드나무는 환경의 수호자입니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 뿌리가 이 물을 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치약 칫솔이 없었을 땐 어떻게 양치질을 했을까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끝을 뭉개서 그걸로 이를 닦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살균 작용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엔 산모의 진통을 달래는데도 버드나무 가지를 썼다는데요. 종숙 씨는 이처럼 무궁무진한 이야기에 반해 숲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맛이 그 체리 맛하고 비슷하고. 제가 그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한 1년간 저에게 이제 안식년을 주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벼랑간 어떠한 일을 이렇게 놓으니까 공허감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두할 일이 좀 필요했고, 일단은 숲에서 생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숲에 있는 이런 생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신비롭고 초능력도 많고,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할 거는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참나무 한 그루에 생물이 몇 마리가 살 것 같아요? 참나무 한 그루에 하루에 400마리가 왔다 간대요. 나무 한 그루에 그 정도의 생물이 왔다 가니까 이 숲이라고 하는 거는 막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부부에게 숲이란 또 하나의 무한한 우주입니다. 어우,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네. 엄청 많이 달렸다. 근데 이렇게 열매가 크기가 다양해. 그러니까 이래서 그 얘기 있잖아. 대추나무에 연 걸렸다고 하는 게 이제 열매 달려있네. 그 대추나무 하면 생각나는 시 한 편 있잖아. 우리 숲 해설할 때 잘 써먹는 거. 대추 한 알. 저게 저 혼자 절이 저렇게. 붉어질 리 없다. 어, 저 안에 천둥 몇 개, 어, 저 안에 벼락 몇 개. 어. 그리고 그 자연이 농부의 키운 거야. 꿈, 땀과 어. 눈물과 그런 게 다 정성이 들어있다는 담겨 있는 얘기지. 거지. 어. 와, 이거 벼도 너무 예쁘다, 색깔. 이게 진짜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데? 이 계단노는 유명하잖아. 진짜. 근데 나 이 논 보면은 그 생각 안 들어? 논 자체가 설치 미술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그 농부들이, 그 할배들이, 우리 동네 할배들이 하루도 안 그러고 꼭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게 그 말이야. 예술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걸어온 자연의 얼굴은 시인도 되었다가 화가도 되었다가 마침내 서로의 얼굴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 이제 부부 너티나무 같잖아. 너티나무가 좀 이파리가 좀 시들시들하네. 마치 금슬 좋은 부부 같은 이 한 쌍의 느티나무는 어떤 세월을 지나왔을까요? 풍령. 충격이라고? 벌레 집이 너무 많네.
충령은 이제 느티나무 잎에 이제 그 벌레들이 알을 까는 거야. 여기 보면은 보이는데 그 충형은 이 느티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벌레집을 일부러 만들어줘요. 그럼 벌레들이 그 충형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이파리를 먹지 않고 그 여기 충형, 보이죠? 이게 이제 충형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충형은 벌레와의 공생을 택한 느티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터득한 삶의 지혜죠. 사람으로 따지면 온갖 풍파를 다 겪었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함으로써 또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잘 자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큰 역경을 이겨낸 나무일수록 깊고 단단한 옹의를 품고 있는 법. 인생에 세찬 비가 들거든 옹이 깊은 나무를 찾아가 가만히 어깨를 기대보라고 부부는 말해줄 겁니다.